S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통과된 민식이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예, 불행한 사고였죠.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그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네.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9세로 사망을 했죠.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 김민식 군의 부모님께서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 이후에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에 힘입어서 지난 12월 10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사연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사고를 잊지 말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빌어서 민식이법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법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 스쿨존 내에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네.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그리고 그 스쿨존 내 사고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네. 개정된 두 건의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식 군이 사고가 났던 장소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기 때문에 예,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하고, 그거 이제 의무로 한다는 거죠. 의무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 예,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네. 그리고 상해,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하는 건데요. 네. 이 법안을 종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종전에는 그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가속 단속 카메라 아직도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방지턱이나 신호등 있는데 임의 규정이었어요. 담당 관청의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설치해도 이게 되고 안 돼도 되는. 예, 의무 규정으로 의무 전부 규정으로 설치하는 바뀌었다는 것으로 바뀌었고 네. 그리고 종전 법에 있는 도주 차량, 뺑소니나 음주운전 그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네. 그 경우에 가중 처벌하고 있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민식이법으로 이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이제 과속하지 마라. 예. 절대. 네. 그리고 이 과속에 대한 부분들은 과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이유에도 불문하고 가중 처벌하겠다. 예, 그런 그 법이 개정된 그러니까 겁니다. 강한 이제 처벌의 규정을 담고 있는. 예. 그런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다시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민식이법으로 묶인 복수의 두 건의 법안이잖아요. 네. 특히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해서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그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 대상인데 네. 그 민식이법 중에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내용은 그 국회에 통과할 때도 반대가 없었어요. 네. 반대 연건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빨리 이걸 시행할 수 있겠냐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을 뿐이지 뭐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산 문제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그 우려는 있지만 논란은 없고요. 네. 대신 그 특가법 이 처벌 규정에서는 그 두 건의 반대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강효상 의원과 홍철호 의원이 반대표로 그 반대표를 던졌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반대표 던졌던 부분들이 어떤 논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게 과잉 처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은 사고가 나면 자신은 제한 속도 등의 안전 의무를 지켰다는 점을 인정받기가 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논란이 민식군의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그 법 통과 이후에 온라인상에 좀 퍼졌어요. 저도 봤는데 운전자가 사고 당시입니다. 네. 그 전은 모르겠지만 사고 당시에는 30km 미만으로 운행을 했고 그 스쿨존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어요. 네. 그 사이로 민식군이 뛰어들- 지나다니는 것을 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장면이 온라인에 퍼졌었는데 그 누리꾼들이 자신도 운전자 입장에서 이 사고를 내가 피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 공포감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교통사고 처리에서 대인사고, 사람을 다쳤을 때 무과실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속설이 있고 네. 실제 실무상으로도 그 대부분 과실이 인정돼 버려서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사고인데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과실이 인정돼서
나는 징역형 사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만연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종전하고 동일해요. 네. 과실을 강화시킨 게 아니에요. 처벌이 강화됐다. 형량이 강화돼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공포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형량이 강화된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정도 강화된 겁니까? 간단히 비교를 해드리면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그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윤창호법하고 같습니다. 네. 근데 음주운전은 좀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그 중도한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해도 어디까지나 과실로 인한 사고인데 같은 처벌을 한다는 것이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죠. 과실이죠. 실수죠. 네. 고의로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전제에서죠. 근데 과실범인 교통사고 운전자를 뭐 살인이나 음주운전과 같이 고의 행위가 포함된 범죄에 준하게 처벌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주장이죠. 살인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네. 징역이거든요. 다른 범죄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형량이 높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 이런 주장과 논란에 대해서. 제 생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사망사고의 경우에 종전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형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더 강한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 입법 취지는 좀 공감하는데 사실은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린이 상해상호의 경우 종전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었어요. 네. 그 12대 중과실이 없는 한 보험에 가입됐거나 합의 보면 처벌 없습니다. 네. 근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살짝 다쳐서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법률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법 규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때문에 저는 형량 과잉이 아닌 형벌 과잉의 관점에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다친 경우까지 예외 없이 처벌을 하는 것은 전과자를 너무 크게 발생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경한 상해의 경우에는 좀 면책 규정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관한 이제 법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주신다면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과잉 처벌 논란은 좀 지엽적인 걸 수가 지엽적이다. 있어요. 네. 민식이법은 사실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자동차 중심의 운전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조차 제한 속도 30km 다 지키고 횡단보도마다 일시정지 하면 그런 운전자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런 부분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대한 변호사와 민식이법에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